네. 자, 영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용 강사입니다. 아, 자, 우리 미라클 챌린지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즌 2 미라클 챌린지 시즌 2 2월 5일,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월요일이고 5일째죠. 2월 2일 날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토요일만 강의를 안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특강. 어제 제가 자율규상 특강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네이밍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챌린지 시즌 2 2월 5일. 오늘 다섯 번째 날이고 그럼 네 번째 특강. 딱 이러면 아시겠지만 또 지금 005인데 005가 어느 순간 050이 되고 그 다음에 일빵빵 또 시즌 2 마무리가 다가오겠죠. 시즌 1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일이 이렇게 안 길어요, 여러분들. 100일이. 그러니까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일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깁니다.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 100일 되게 긴 줄 알았더니 은근히 또 이게 또 시간 빨리 간단 말이죠. 자, 수석 체크해 주시는 우리 김시현 전장님 이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이래근 점장님도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오늘까지만 내가 이제 이 휴교 체크에 대해서 체크해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월금 새벽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중특강. 월목 5시 30분부터 6시 20분까지 알동 선임 챌린지. 알동 챌린지는 오늘부터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 2월 또 5월까지 13주 코스. 13주 동안 총 26회 하는, 예, 몸을 아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챌린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투게더 모임 합니다. 지난번 똑같아요. 그때 따로 시상을 별도로 합니다. 그럼 플래티넘 메달 도전하실 분들은 아놀동 챌린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몸에 무리가 있다. 그럼 뭐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운동하기 싫다. 안 하셔도 돼요. 아놀동 챌린지는 출결이 아닙니다. 완주율. 그러니까 마지막 날 아놀동 챌린지 어떻게 체크하느냐? 마지막 날 그 투게더 모임 현장에 나오셔갖고 스쿼트 500개, 크런치, 윗몸 일으키기죠. 윗몸 일으키기 500개, 즉 부합 1000개를 해내셔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거 해내면은 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아놀동 챌린지 빠져도 상관없어요. 난 운동에 자신이 있다. 출결 체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실제 운동량을 가지고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래티늄 메달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 플래티늄 메달은 이거겠지. 첫 번째 퍼펙트 출석이 있어야 되겠죠. 중특강에서 두 번째는 예, 마지막 날 안원동 챌린지 투게더 모임에서 그때 스쿼트 500개, 크런치, 윗몸 일으키기 500개를 현장에서 해내야 된다. 도합 1000개. 강사님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시즌 1에서 해냈습니다. 시즌 1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쫓아오시면은 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완전자에게는 시상품 수여한다. 그다음에 이제 5시 정각에 접속된 분만 출석 인정된다.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 일요일은 자율기상일인데 특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탈락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 출석 일수는 72일이면서 이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58일 이상 출석 시 완주가 인정된다. 15회 결석 시 완주자가 이제 관람객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완주자 기념표를 못 받습니다. 인증을 못 받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결 관련 규정 복장 분량. 오늘은 복장 분량 없다 그랬죠. 미리 공지했죠. 홈트가 있는 날은 복장 분량 체크 안 합니다. 그다음에 비디오를 끄고 있거나 이미지 화면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화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제 얼굴이 아니라 이미지 바탕화면에 켜놓은 걸로 가지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결석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상 접속 5시 정각에 오늘부터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튕기거나 무슨 뭐 내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해외 컨벤션 행사로 인해 다 결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제 그 제가 지난 예고한 대로 지난 금요일 날 여쭤봤죠, 여러분들에게 업무 집중력을 높이는 나만의 방법. 많은 분들이 이거에 이제 우리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무 집중력을 높이는 나만의 방법. 남인정님께서 올린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남인정님께서 나만의 집중력 향상, 중특강 종료 후 수업 내용 상기시키며 요가 명상 10분 한다. 네, 좋습니다. 이건 뭐 이거 자기만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만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박나은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일을 숨을 참고 3번 쓴다. 이런 좀 신선한 방법이 있었네. 하고자 하는 일을 숨을 꼭 참고 이렇게 쓴다. 아,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민경님은 나만의 집중력 높이는 방법, 귀에 이어폰 꽂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10분 타이머 맞추고 업무를 한다. 이런 또 이런 방법이 있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현영님은 호흡기도. 세 번 올리셨는데 호흡기도 어떻게 한다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그렇죠? 이현영님께서 그냥 호흡과 기도, 호흡 조절과 기도한다.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집중력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정은영님께서는 예, 투더리스트를 작성하고 해야 할 일 순서를 진행하되 오늘 정한 업무는 오늘 꼭 완성한다.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 안에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피드백을 손을 마무리한다. 예, 굉장히 이제 업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강재수님은 미지근한 물 3잔 마시고 창밖을 본다. 예, 그리고 의자 앉아서 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10번 한다. 50분 업무하고 10분 휴식한다. 학원 선생님 같아요. 학원 선생님 좋습니다. 예, 학원 선생님 같은데 좋아 아주. 네, 좋습니다. 김기철님께서는 아침마다 찬물 샤워 3분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호흡법을 연습 중이고, 그 다음에 루틴 어플을 해가지고, 휴대폰 화면에 흑백으로 설정해 놓는다. 뭐 이런 방법 쓰시는데, 아침마다 찬물 샤워 3분. 이거 되게 강력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이거 할 수 있나? 나도 여러분들 찬물 샤워 이거 좀 하는데, 야, 한겨울에는 진짜, 진짜 어렵던데. 심장마비 올 것같아. 심장마비. 날씨 추운 날 있죠? 추운 날에 아침에 찬물 샤워 이게 과연 한겨울에도 이분 가능하실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도전해봤는데 한겨울에 하면은 심장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해봤어요. 저도 많이 다 해봤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규성님 분께서는 1번 기도하기, 2번 찬물 샤워, 3번 호흡하기.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명상이든 기도하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집중력을 높인다. 찬물 샤워를 통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 호흡하기.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환님이면은 고객들에게 갑자기 글 써주고 싶은 마음을 해서 캘리그래피로 글 써준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해봤어요. 엽서 썼지, 엽서. 자필 엽서. 집중력 떨어질 때 자필 엽서 썼었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 떨어질 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정선미님께서는 이분도 이제 묵상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자서 3시에서 10분간 정도 다시 짧은 낮잠을 통해서 집중력을 업한다. 이런 방법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장현성님께서는 아무도 일찍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 해야 할 일정 정리만 준비하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즉각 기분이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 뽑아놓은 거 듣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최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주현님께서는 그날 할 일 쭉 적기, 가장 중요한 일 1, 2, 3위 정하기. 그 다음에 중요한 일 시간 정해서 하고 우선순위부터 실행하고 일단 실행 위주로 실천 위주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주현님. 박서근님께서는 종신 200 가입하기. 그죠? 여기에 집중한다 이죠. 자기가 제일 응? 하고 싶은 것 또는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즉 그 계약으로서 업적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서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월납 종시 200만 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집중한다. 이렇게 적으셨고 박주원님께서는 불필요한 정돈,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겨두고, 그러니까 책상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업무. 그 다음에 최소 20분 운동한다. 그 다음 주변 사람한테 내 목표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을 적어주셨습니다. 백광엽님은 좀 기네요, 내용이. 저 자각, 시각, 의식, 압박해서, 어, 타임 스케줄 시간대별로 적고, 핸드폰 패턴을 목표 연봉. 이거 되게 신선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핸드폰 패턴을 목표 연봉으로. 그러면 내가 1억이다 하면 1 이렇게 하고, 2억이면 2, 3이면 3 이렇게 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손으로 반복한다. 그렇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의식적으로 잡다말하기 일정 타이트하게 시작해. 그래서 이러한 좋은 방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권미경님은 책상 정돈, 그 다음에 대청소,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출근 이런 방법을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희님은 7시에 집을 나서고 아침에 미팅 전 시간 확보, 출근하면 해야 할 일 적기, 해야 할 일 살펴보기, 적고 살펴보고 집중력 풀릴 때 커피 한 잔 바깥 공기 마시기, 책상 정면에 경각진 느끼는 그러니까 자기 암시하는 거,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그 다음에 차량 이동 시 긍정학원 이런 것들을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홍성도님께서는 음, 오늘 계획을 하고 아침 운동하고 일찍 출근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방법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뭐 다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저는 이제 업무에 집중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훈련을 많이 했고, 아직 옛날 일찍부터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입니다. 세 분을 제가 했는데, 이분한테는 오늘 중으로 내가 스모커
쿠폰 쏘겠습니다. 예, 여기 마크 있죠, 이렇게. 일단 안규성님을 제가 찍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침물 샤워, 호흡하기, 기도하기. 이게 명상이 여러분들 특히 생각보다 제가 20대 때 있죠. 20대 때 그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20대 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발휘했던 결정적인 게 정말 이때 제가 단전호흡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명상을 진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0대 때 정말 제가 이때 이 단전호흡인 이런 거에 푹 빠져갖고 명상을 정말 오래 했어요. 이 명상이 여러분들 집중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찬물 샤워, 호흡하기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신 안기성님을 제가 음, 베스트 나름대로 이렇게 베스트라고 정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권미경님, 여러분들 이 일 집중할 때 있잖아요. 책상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말씀드렸죠? 업무할 때는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 있죠? 청소하는 습관도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권미경님한테도 스마트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도님, 예, 아주 파워풀한 거 있죠? 이 부분 되게 단순하지만 우리 홍성도 대표님이 되게 좋은 내용 적으셨는데 첫 번째, 적는다. 예, 전날 거하고 활동 예정 결과표. 그렇죠? 전날에 했던 일하고 오늘 할 일을 적는다. 아침에 운동한다. 세 번째 일찍 출근한다. 특히 세 번째 일찍 출근한다. 6시 분. 여러분, 7시 이전에 출근할 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요. 예, 집중력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명상도 좋고 다 좋은데 영업인으로서 가장 강력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경미 사님 시즌 1에서 김경미 사님 2시에 일어나서 3시 이전에 출근하죠. 2시에 일어나셔갖고 그분이 6시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고 7시 전에 주무시고 그 다음에 2시 이게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부터 이전에 출근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 일찍 출근하는 것처럼 강력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7시 이전에 출근할 수 있으면 이 중특강 끝나자마자 출근할 수 있으면 굉장히 파워풀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이 세 가지를 더하고 주신 우리 홍성도님께 그 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습관은요, 이래요. 성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습관은, 자, 이렇습니다. 마이크가, 이몽룡님이 안 꺼지고, 지금 최기용님, 네, 두 분이 마이크 안 꺼지셨네. 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고, 일과의 규칙성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휴식을 해요. 어, 이게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두 번째,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진짜. 새벽입니다. 근데 이 새벽에 몽롱하게 있으면 소용없어. 미리 일찍 자둬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이 시간 새벽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몽롱한 컨디션으로 오면 사실 소용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일 자체에서. 그 다음 일과의 규칙성을 준수하고 집중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이 항상 일과가 반복적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 특징은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일하고 시간이 계속 바뀌는 거야. 이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사람 몸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정한 패턴을 갖기 습관이라고 표현하죠. 습관화될 때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걸 해줘야 돼. 이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야.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먹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욕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일이라고 너무 과로하면 컨디션 떨어지겠죠. 너무 과로하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휴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습관. 그러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일하는 습관은 뭐예요?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성공 못하는 사람 분명히 이렇게 일할 겁니다. 자,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놀거나 자요. 1번 잠깐. 가장 중요한 시간에 놀거나 잔다고.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저절로 획득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새벽처럼 잠을 포기하고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시간이 값어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새벽이지. 새벽에 이 시간 여러분들, 새벽잠과 밤의 쾌락을 포기해야 돼. 밤에 일찍 자야 되죠? 밤늦게 일어나는 쾌락들, 밤늦게 뭐 야식 사 먹거나 놀고 이런 걸 포기해야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일찍이 맑은 정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새벽 꿀잠이라는 걸 포기하고 얻어지는 획득한 시간이니까 말할 수 없이 값어치가 강력해져요. 포기한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시간에 놀거나 자요. 그렇죠? 두 번째,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놀거나 자요. 그러니까 나 보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일할 때는 동태눈인데 회식하는 날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나타나. 이런 사람은 노는 게 우선인 거예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이거 많이 봤습니다. 영업하는 조직에. 일할 때는 맨날 몸 아파 힘들어 막 그러는데 회식 날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 평상시에 맨날 지각하거나 안 나타나는 사람이 회식 날만 되면 일찍 나타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 그날은 진짜 아주 난리 나더라고. 이 사람은 일하는 게 우선, 노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놀거나 자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놀거나 잡니다. 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몰라. 왜? 분석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다음은 뭐예요? 쾌락과 방종에서 보람을 찾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즐기지 않고는 절대 대가의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을 즐기지 않고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방법도 없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 갖고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 갖고는 성과가 안 나. 인생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재미 붙이기 게임이에요. 왜? 일이라는 건 원래 재미가 없어. 원래 재미가 없는 거야. 공부라는 건 재미가 없어. 그러나 그 공부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이 결국은 전교 1 등하고 진짜 엄청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보험 세일즈가 재미있을 리가 없어. 왜? 거절당하는 게 왜 재밌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억대 연봉을 뛰어넘어서 3억 연봉, 5억 연봉, 10억 연봉 레전드 영업인이 되는 거예요. 쾌락과 방종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일할 때마다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게 난 재밌다. 나는 워크숍 나갈 재밌어. 절대 일에서 업무에서 집중력을 높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성공 못하는 사람 특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또 대가에 갈 수가 없어. 건강도 안 좋을 것이고 컨디션 관리가 안 될 것이고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가진 사람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여섯 번째,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불규칙하기 때문에 역시나 일을 할 때 몰아서 하거나 아예 안 해. 규칙적으로 해 줘야 돼. 적당한 수준의 일을 해 줘야 되는데 똑같아. 식습관으로 생각하시면 돼. 굶어 버리거나 먹을 때 폭식해 버려요. 그 몸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생각하는 거야. 일할 때도 똑같이 아예 안 해 버리거나 일할 때 몰아 버려.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안 하다가 마지노선까지 버티다가 그때 몰아쳐서 한단 말이에요, 벼락치기로. 이게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평상시에 조금씩 조금씩 해 놓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고 있다가 버티다가 막판에 가서 도저히 인제 해야 돼.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똑같이 일을 해요. 이런 분들은 절대 대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고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마감 때만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마감 때 일해요 항상. 월 초에 팽팽히 놀고 중순까지 놀다가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면 이때 가서 막 몰아쳐서 일하는데 절대 유지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피곤해 그리고 이런 분들 몸 자체가. 그러니까 휴식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안 쉬거나 몰아서 휴식해. 그러니까 몸 자체도 맨날 피곤한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자, 성공 못하는 사람이 일하는 습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놀거나 자고, 가장 좋은 컨디션에 놀거나 자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쾌락과 방종에서 보람을 찾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아예 안 하거나 몰아서 일을 하고, 아예 안 쉬거나 몰아서 휴식을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여러분 집중력이 높아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래근 팀장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날 제가 금요일 날인데 이 얘기 올 때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쓸모없는 것도 없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집중력에선. 자, 여러분들 이 미켈란젤로, 이게 인제 아시죠? 다비드상. 이게 이제 피렌체에 있는 건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조각상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래서 정 한 번쯤 봐야, 이게 근데 길이가 무려 5 미터. 그래서 이 원래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그 뜨내기 어떤 좀 실력 없는 그 피렌체가 당시에 자기네 공화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멋진 조각상을 한번 만들자 해서 어떤 조각가한테 의뢰했더니 그 조각가가 하다 말고 망쳐 놨어, 대리석. 아주 귀한 대리석을. 그래서 피렌체가 그 좀 약간 망한 대리석을 가지고 이걸 해낸 건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다빗상, 다비드, 영어로는 다비드라고 하죠. 돌을 처음부터 조각한 게 아니라 돌을 계속 지켜봤대요. 내가 연상하는 다비드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걸 한참 연상하고 그걸 찾아낸 다음에 쓸모없는 부분을 빼냈대. 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다이상을 찾아낸 다음에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했더니 이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게 조각상인데 인생은 결국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응?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요. 정말입니다. 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해.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빼내는 거야, 결국은. 빼내는 거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지방질 빼내고 쓸데없는 걸 빼내면 장수하게 돼 있죠. 이거예요, 여러분. 소식하고 충분한 휴식을 하고 그럼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응? 인생은 여러분 결국 다이어트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에 집중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진짜 많이 해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 언제 깨우쳤냐? 50 넘어서 깨우쳤습니다. 정말 이거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시는 일에 내 장담합니다. 50%에서 60% 이상은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 응? 그래서 영업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프로스펙팅, 가망 고객 발굴과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할 게 사실 없어. 근데 보면 쓸데없는 너무 많은 시간을 써. 어. 여러분, 교육 같은 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받을 필요 별로 없어요. 물론 회사에서 이제 출결 방지하는 교육이 있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보험회사는 특징이 실적이 깡패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교육 다, 전 교육을 회사에서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아침 일찍 나가서 혼자 학습하고 튀어나갔어요. 무조건 아침에 전 8시부터 가방 들고 튀어나갔거든요. 그럼 아침부터 나가서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 사무실 나가서 저기 뭐 교육 들으러 가는 일정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이 영업 조직의 특징이 실적이 베이스죠. 실적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실적이 없으니까 출근도 안 하니까 아침에 교육을 강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있어. 정말로. 어. 사람 많이 만나는데 제일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 많이 만나는 시간을 안 쓰고 엉뚱한 다른 걸 한다고. 항상 뭐 지점에서 죽쳐 갖고 뭐 설계안을 본다든지 설계하는 건 여러분은 막상 계약할 사람 나타나면 저절로 배우게 돼 있어요. 진짜라니까. 인생은 결국 다이어트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에이전트하고 약간 살짝 말다툼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건데 그 사람 전전긍긍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좀 불편한 사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지? 막 밥을 먹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아니 시간 지나면 해결돼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이 쓸데없는 일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내가 하는 것보단 남 시키면 남한테 부탁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게 되게 많다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 병원 가면 돼.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손을 기대면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등짝이 가려우면 손이 안 닿는 곳이야. 등짝이 저기 가려우면은 그냥 어디 가서 등걸이를 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등지는 거 좋아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게 많다니까. 효율을 그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과 남의 할 일, 내가 직접 할 일과 도움을 요청할 일, 이런 것들 빠바박 구분하는 거야. 이게 해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오늘 해야 할 일, 보름 뒤에 해도 될 일, 이거 빠바박 구분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집중력을 높이려면 일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일을 많이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매일 집중하고 살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리신 거 보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풀릴 때마다 막 커피 마시고 그러면 몸을 작살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쵸? 쉬면 돼, 사실은. 쉬면은 되는 거야. 안 쉬고서 일하기 위해서 막 저런 강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몸을 괴롭히는, 혹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싶다, 집중력 높고 싶다,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이것을 찾아내고 쓸데없는 걸 다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단순해지고 단순할수록 집중하기 쉬워져요. 집중력을 높인다는 건 많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단순해지고 단순할수록 강력하게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집중력을 높이는 삶이고 이게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물론 처음에는 하드워킹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맨날 하드워킹하면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 예, 하드워킹도 적당히 해야지. 하드워킹 해야 할 때 하드워킹하는 것이지
늘 하드워킹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혹사하게 돼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집중력도 훈련시키는 거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중력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훈련. 예.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돈 잘 버는 방법은 뭐냐면은 핵심을 꿰뚫는 단순함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집중력을 높이고 초집중 상태에 돌입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핵심을 꿰뚫는 단순함을 찾아내. 한 방에 그냥 해는 방법을 찾아낸다고. 누구나 한 방에 해내고 싶겠지. 근데 초보는 이걸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엄청난 반복과 꾸준함을 통해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하나 이치에 통달한다고. 그 핵심을 꿰뚫는 단순함을 찾아내는 게 돈을 잘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 예를 가만히 보겠습니다. 장사 잘 되는 집은 메뉴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장사 잘 되는 집은 메뉴가 적어요, 특징이. 이거 영업 똑같아요.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에서 자기 주력 종목이 없어. 주식도 그렇고 다 그래. 어떤 종목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극상에 도달하면 되게 단순해져요. 대박집은 메뉴가 항상 3개가 이네요, 이거는. 패턴 뻔해. 메뉴가 많아지면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메뉴가 많은 집에서 장사가 안 되는 집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음식점도 그렇죠? 메뉴 단순해지죠? 전 영업했을 때 너는 중심부 하나만 집중시켰잖아, 완전히. 영업도 마찬가지. 영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딱 주력이 있어, 주력이. 그거에만 엄청나게 집중한다고. 그런데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게 집중력 떨어진 영업할수록 중구난방으로 영업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업무 방식이건 뭐고 다 동일한 패턴이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뭐냐면 핵심을 꿰뚫는 단순함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매일 해야 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규칙적으로 맨날 그런 단순한 것들, 스마트하고 스트롱한 것들을 계속 해내는 것. 이게 돈을 잘 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꼭 이 생활 속에서 깨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여기서 이어서 이제 화면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왕에서 이제 안울동 챌린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하기 정말 싫다. 아, 그럼 접속 끊고 나가셔도 돼요. 아셨죠? 네, 이제 안울동 챌린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안울 선생님한테 제가 접속 링크 주고 저는 옷 갈아입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울동 챌린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안울동 챌린지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첫 수업인데 반갑습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오늘은 50분 동안, 일단 이제 우리가 챌린지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이론을 먼저 해보고요. 운동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필기라고 해야 되나? 이론이 더 중요해요. 실기보다. 그래서 오늘은 걸으면서 저랑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고, 이 영상 어차피 녹화된 거니까 끝날 때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되게 포근하네요. 제가 요즘에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끈기 프로젝트였고 하루에 3만 보 걷기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36일차. 어저께 평균을 내봤더니 3만 151보 걸었으니까 평균 3만 보 걷는 것 같고, 제가 100일 동안 300만 보를 걸어보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0만 보 정도를 제가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25km 정도 걷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미국까지 8,000km니까 제가 100일 동안 걸어서 미국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걷고 있어요. 저와의 약속인데 저는 저와의 약속을 되게 잘 지켜요. 남하고의 약속보다는 저와의 약속을 되게 잘 지키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끝나는 5월 2일까지 한번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만큼 내 자신에게 끈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강의 끝나고 질문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우리 정상용 강사님이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안월동이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몸 만들기 한 지 올해 36년 차, 36년 됐고, 제가 지도회 분들을 얘기해 보면 전 대통령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백대 기업 오너들도 있었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는데, 제가 한 지금까지 5천 명 정도를 이렇게 지도해 드려 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뭐냐면, 어, 가장 중요한 5가지 수칙을 어기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못 봤고, 그 다음에 늘씬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진짜 이 5가지가 엄청 중요한데, 제가 이 5가지 아놀동 5대 수칙이라고 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36년 동안 운동을 해보고 몸을 만들어보고 많은 분들을 케어해봤을 때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나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아놀동 5대 수칙이고, 이 5대 수칙은 저는 죽을 때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은 이 수칙 한번 잘 지켜보시고, 오늘부터 이 5가지 수칙 중에 내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일상에서 내가 이번 챌린지가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운동 챌린지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면 몇 킬로를 감량해 볼 거야? 아니면 나는 꼭 이것만은 할 거야? 이런 거를 정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단계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오늘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가장 이렇게 러프하게 드릴 수 있는 건 한 달에 2kg? 그러니까 60kg, 70kg 나간 분들은 한 2kg 정도면 좋을 것 같고, 내가 80, 90, 100kg 나가면 한 4kg 정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변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 5대 수칙을 예를 들어서 5개잖아요. 그러면 3개를 잘 지키는 거랑 4개를 잘 지키는 거랑 5개 지킬 때랑 몸의 변화가 되게 눈부시게 바뀌어요. 그걸 한번 체크하면서 약간 도박처럼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그냥 게임?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내가 뭐 실패했다고 며칠 작심삼일하고 3일하고 뭐 음식 조절 실패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죽어야 끝나는 게 다이어트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내 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걸 해주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5대 수칙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물에 대해서 진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물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일상에 흔하기 때문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물은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3분을 못 살거든요. 공기가 없으면. 그러면 물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버텨도 3일 이상을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10% 정도가 날아가면 대부분 죽게 돼 있어요. 그만큼 물은 우리한테 엄청 소중한데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쉽게 해서 사람들은 남한텐 되게 잘하는데 가까운 내 가족한테는 되게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만요. 저 장갑 좀 낄게요. 손 시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물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이 우리 몸에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 소화액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요, 왜 배가 계속 고플 수밖에 없냐면 음식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60조 개의 세포한테 다 영양으로 공급이 돼야지만 세포가 나 먹었어요 하면 배부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첫 번째 침이 있고요. 두 번째 위액이 있고, 세 번째 췌장액이 있고, 네 번째 담즙이 있고, 다섯 번째 소장의 액이 있어요. 이 다섯 개 소화액이 필요한데 그 소화액이 평균 나오는 게 8리터에서 10리터 정도의 소화액이 나와야 된대요. 소화액이 충분히 나와야지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세포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세포는 엄청 작기 때문에 영양소가 완전히 잘 소화가 된 상태에서만 그 몸에 세포에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세포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에선 배고프다는 신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얼마큼 먹으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데 평균적으로 60kg 기준으로 2리터라고 얘기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내가 하루 식생활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은 조금 적게 드셔도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신다 그러면 커피라는 녀석에는 이뇨작용을 가진 카페인이 있어요. 카페인 때문에 커피 먹은 만큼 물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계속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수분 부족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입이 마르다고 느끼면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침이 계속 고인다는 건 충분한 수분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서 첫 번째 물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준다. 두 번째 물은요.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수분의 역할 중에 두 번째가 혈액의 70%가 수분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요구르트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 야쿠르트 요구르트는 스트롱을 빨대를 뽑아서 쭉 빨면 쉽게 빨리지만 여러분 요플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구르트는 빨대를 꼽아서 빨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수분이 별로 없어서 걸쭉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혈액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호스를 타고 가는 혈액이 혈관을 타고 혈액이 지나가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걸쭉해지면 잘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 공통점이 보면 수분이 부족해도 고혈압이 생겨요. 어, 그래서 물은 내 몸에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혈압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맥이라고 엄청 큰 혈관이 있고 정맥이라고 작은 피가 돌아오는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라고 거미줄처럼 되게 작은 정말 작은 모세혈관이 있어요. 근데 그 모세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두 바퀴 반 정도 돌린다고 하거든요. 다 펼쳐서 붙여놓으면 무려 9만 킬로거든요. 9만 킬로? 그러면
동맥은 혈액이 껄쭉해도 지나갈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모세혈관은 혈액이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요즘에 당뇨 환자들 되게 많은데 당뇨 합병증 중에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썩잖아요. 괴사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괴사라는 건 세포에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내 손끝과 발끝까지 영향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분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결핍된 사람들 보면 손톱 발톱이 부스러지거나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뼈에도 모세혈관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뼛속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뼈가 으스러지겠죠. 보세요. 물 얘기로 지금 두 번의 얘기를 했는데 엄청 심각해지잖아요. 물이 부족해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목마름도 배고픔도 뇌에서는 똑같은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모자라면 포만감이 안 생겨서 계속 배가 고파져요. 어,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먹어요. 그게 목마른 신호인데 배고픔 신호를 인지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채워지지 않는 어떤 2%의 배고픔이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물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꼭 챙겨 먹자. 첫 번째예요. 제가 5가지 수칙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한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물을 얼마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는 잠이에요, 잠. 여러분들 요즘에 챌린지 시작하신 지 벌써 2주 차죠. 저번 주부터 하셨으니까. 저녁에 늦게 끝나도 알람 한 3개, 4개 맞춰놓고 진짜 죽을 각오로 일어나신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잠을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은 잠으로만 해결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그 수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집에 냉장고가 8년 된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그 베란다 창문을 다 띄고 사다리차로 냉장고를 새로 바꿨는데 그 냉장고를 옮기기 위해서 거실에 있는 막 그 소파 이런 거를 다 옮기고 하다 보니 와 정말 먼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쌓인 먼지가. 잠은요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먹은 음식, 찌꺼기, 그 다음에 최근에 미세먼지 심했잖아요. 어떤 그 중금속이 호흡기로 들어온 중금속,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식품 첨가제, 독소 이런 게 몸에 매일매일 쌓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많으면 청소를 오래 해야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청소가 덜 된 상태로 하루가 시작되면 그 쓰레기에 또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우리 몸이 병이 나는 기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 찌꺼기가 쌓여 있거나 여러분이 먹은 음식에 어떤 안 좋은 화학 제품이라든지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청소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옷은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은 얼룩이 지거나 때가 타면은 눈에 보이니까 세탁기로 빨 수 있지만 내 몸속에 있는 장기나 내 몸속에 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잠자는 동안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세계 위인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대처 수상,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그분들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의 말년은 딱 그분이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치매, 알츠하이머. 왜냐하면 우리 몸의 뇌에도 쓰레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는 동안 내 뇌에 있는 쓰레기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그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뇌 세포를 망가뜨린다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청소를 하고 싶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는 시간이 6시간, 최소 6시간이고 8시간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수면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사람은 먼저 잠이 들면요. 몸부터 청소를 한대요. 몸에 쌓인 노폐물하고 쓰레기를 다 모아서 어디로? 방광과 대변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변을 넣으면 소변이 엄청 노랗고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대변을 넣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뇌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나 수면과학자들은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보면 제가요. 생각해 보면 잠이 딱 들고 나서 한 4시간에서 6시간은 꿈을 안 꿔요. 근데 4시간이나 6시간 자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잠든 사이에 꿈을 꾸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얕은 수면,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 꿈을 막 꾸잖아요. 그때 뇌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거래요. 어, 그래서 내가 꿈도 안 꾸고 깊이 자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 그래서 보통 그게 새벽 보통 4시부터 6시. 그래서 보통 수면 시간을 치면 6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뇌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주면 내 뇌세포가 건강하게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챌린지 하면서 늦게까지 고객들 만나고 일한다고, 그냥 내가 이 100일 챌린지 동안만은 적게 자더라도 어떻게든 하겠다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저는 꼭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47년 후에 안월동 100세 생일날 꼭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잠을 적게 잘수록 단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내가 잠을 충분히 자면은 장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만 좀 드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약 먹을 거 많이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빨리 죽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걸 오래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소한 6시간 잘 수 있으면 8시간까지 자주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폭식을 가끔 하거든요. 가끔. 저도 폭식 터지면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1년에 폭식을 하는 게 한 5번에서 10번 10손가락 안에 꼽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폭식했던 날과 1월 달부터 오늘까지 폭식했던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수면이 부족한 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다 왔거나 지방에 촬영을 갔다 온 날은 100% 폭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저번 주 토요일 날 대전 이마트에서 강의가 있었는데 오후 5시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일정을 끝내고 KTX를 타고 대전 가서 강의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 강의를 주최했던 대표님이 저 올 거 생각해서 미리 성심당에 가서 2시간 줄을 서서 케이크하고 파운드 케이크를 사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5시에 강의를 하고 6시 반에 끝나서 7시 20분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저녁을 안 먹었잖아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빵 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케이크 안에서 그걸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람이 여러분들 왜 당 떨어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피곤할 때인데 피곤하면 결론은 내가 피로가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폭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번 챌린지 기간 동안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 오늘 왜 이렇게 이게 먹고 싶지 하면 분명히 잠을 못 잤거나 엄청난 매출에 대한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이번 달에 내가 생각했던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정신적 그 그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밤새서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일단 자고 내일 아침에 생각하다 보면 생각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때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잠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릴 때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 얘기해요. 야, 잠이나 자. 근데 진짜 잠자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잠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식단이에요, 식단.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맛있는 게 많아진 만큼 병도 많아졌다는 거. 사람들이 오래는 살지만 다 남은 삶을 병으로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정말 희귀암도 많이 생겼고 희귀병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 모든 이유가 음식 때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자연에 존재하고 있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구에 존재하고 있던 어떤 음식은요,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근데 왜 현대에서 만든 뭐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 지복점이라고 하거든요. 미치도록 맛있는 맛이에요. 그게 지방과 단 거랑 짠맛이 결합됐을 때 생기는 맛이거든요. 정말 미치도록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을 정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챌린지 100일 동안 하면서 제가 먹지 말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드셔도 돼요. 근데 최소한 내가 하루의 음식을 100의 기준에 80%는 좋은 음식, 클린푸드라고 하죠. 자연에 존재했던 거,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에 존재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조리나 날거나 아니면 굽거나 삶거나 이 정도의 음식을 80%로 책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20%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건강해져요. 왜? 80%를 잘했으니까. 그래서 20%는 조금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은 거 드셔도 그 80이 그 20을 커버해 줄 거니까. 그래서 저는 8대2 법칙이라고 하고 80%를 클린푸드를 먹고 20%는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탄단지 비율을 좀 정해드릴게요, 여러분. 탄단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 40%, 그 다음에 단백질 40%, 탄수화물은 20%. 어, 그 정도 비율만 맞추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요.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에게 통제받지 않는 에너지 기관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전혀. 얘들은 각자 살아요. 얘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그 당으로 만들었을 때 그 당하고 우리가 호흡할 때 쓰는 산소를 가지고 ATP라는 에너존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얘가 그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을 만든 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왜 활성산소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논문이 있고 암이 생긴다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미토콘드리아가 얘도 자연의 존재에서 우리 몸이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성장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얘들이 공장에서 만든 베스킨라빈스를 좋아했을까요? 뭐 허니버터칩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얘들은 어차피 자연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존재한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잘 나지 않고 항상 피곤하고 그런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4-4-2로 하실 때 클린푸드 80에 인스턴트 20 정도 하시면 되게 이제 매주 매주 지나면서 와, 몸이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도 36년 동안 경험했고 제 주변에 회원님 중에 10년 동안 먹은 당뇨약, 고혈압약, 여러 가지 질병을 아놀동 5대 수칙만 지킴으로써 효과 본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특히 암 환자신데 저한테 왔을 때 암의 사이즈가 뭐 5cm, 3cm 이랬는데 식이요법하고 아놀동 5대 수칙, 잠자는 거, 물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거 잘 지켰더니 사이즈가 줄어서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서 지금 10년 이상 사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는 건 유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어떤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음식을 먹을 때 신경 써서 먹어주시면 절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반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음식은 클린푸드 80%, 그다음에 정크나 인스턴트 20%로 하고 탄단지 비율은 4-4-2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까지 왔죠? 자, 이제 네 번째. 자, 드디어 운동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안울동은 36년 동안 운동했고 36년 동안 많은 분들의 트레이닝을 했는데 운동이 네 번째일까? 여러분, 운동은요, 그냥 일상의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요, 수렵 채취, 사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운동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 어때요?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건물 회사 주차장까지 차를 끌고 가서 다시 차에서 내려서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가지 않나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이 녹쓰는 거예요. 좋은 자전거, 좋은 오토바이 자주 타고 자주 닦아주고 자주 기름칠해주면 멀쩡한데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오토바이도 지하 주차장에 1년만 세워놓으면 시동 안 걸리고요.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링크 보내드렸던 아놀동 1, 2, 3 운동법이 근육 운동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몸은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남녀노소 똑같아요. 근데 어떤 누구는 몸이 좋아 보이고 어떤 누구는 몸이 나빠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지방과 근육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골격이 뼈가 206개인데 206개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그러는데 크게는 배꼽 위의 상체, 배꼽과 골반의 코어, 배꼽 아래 골반 밑에 있는 하체. 그러면 아놀동 1, 2, 4 운동법 가장 기본이 푸시업, 상체 운동, 크런치, 코어 운동, 스쿼트, 하체 운동. 제가 단언컨대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운동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아놀동처럼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헬스클럽 가서 운동기구를 들어야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말고 되게 건강하게 예쁜 몸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아놀동 1, 2, 3 운동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오든 국무총리가 오든 연예인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저는 이 운동을 꼭 가르쳐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운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놀동 1, 2, 3 운동법을 몸에 완전히 장착시켜 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스페인에 가든 다 운동할 수 있고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최근에 우리 회원님이 유럽 여행 갔는데 유럽 여행에서 제가 에펠탑 앞에서 1, 2, 3 운동하는 거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그다음 뭐예요? 정말 세계 각지에 무슨 성당 앞에서도 운동하는 거 찍어 보내주셨는데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동 1, 2, 3 운동 꼭 중요히 여기고 그리고 걷기예요. 걷기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걸으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걸을 때 얼마나 행복감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하루에 1000보 걷기부터는 어렵다면 하루에 5000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걸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식사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커피 마실 거면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주변에 뭐 요즘에 보도블록 이런 거 잘 돼 있으니까 조금씩 걸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앉아 있는 것보다 걸어주면 혈당이 엄청 떨어져요. 혈당이 떨어진다는 건 살이 덜 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아놀동 1, 2, 3 운동법과 그 다음에 걷기 할 건데 제가 원래 저번에 첫 번째 챌린지 할 때 너무 처음부터 빡세게 운동을 시켰더니 초반에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번엔 천천히 3세트부터 시작할 거니까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고 운동을 해봤던 분들은 옆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더 많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네 번째가 운동.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충제예요. 보충제. 근데 여러분 음식 잘 먹으면 되지 왜 보충제를 먹어야 되냐고요? 이런 거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봐서 아는데 처음에 분유를 먹이다가 이 아이가 치아가 날 때부터 이제 이유식을 시키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드시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클린푸드를 먹어도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렇게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영양 결핍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제 뭐 비타민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오메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저는 사람이 건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몸의 청소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산화질소라는 우리 몸의 청소를 하고 면역을 담당하고 염증을 지어주는 보충제를 꼭 드시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에 쌓여 있는 게 내 몸에 독소가 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충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DM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비타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드시는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그냥 이게 무슨 정말 보약이라 생각하고 매일 과도하게 보충제를 드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쓰레기가 된다니까요. 시계에서 길을 가는데 요즘에 서울대 입구 지하철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그 홍보하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요. 근데 내가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은 버려지지만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보충제도 나에게 필요한 게 들어오지 않고 이게 자꾸 축적되고 쌓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돈 주고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서 사서 먹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제는 좀 현명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충제를 이렇게 먹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녁에 멀쩡했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 와서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침을 생길 때 목이 뻑적지근하고 아픈 거예요. 목 감기가 걸렸나 보다. 그러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천일염을 머그컵에 타가지고 소금을 섞어요. 그리고 식힌 다음에 목에 가글을 하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C 고함량을 먹어요. 3000cc에서 6000cc까지. 그렇게 한 이틀 정도만 가글하고 비타민 먹으면 감기 약 안 먹고 감기 기운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36년 동안 제 몸을 바디 해킹하면서 안 거죠. 아, 나는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비타민 B 컴플렉스 두 알을 먹고 마그네슘을 먹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2, 3일 지나면 또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지, 와, 이게 좋다고 무한대로 먹진 않아요. 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별로였어요. 저 예전 영상 보니까 한 번에 알약을 12개, 14개를 먹은 적도 있었더라고요. 10년 전, 15년 전에.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그거 같아요, 여러분.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감사한데 필요 없는데 자꾸 무언가를 주면 불편함을 주는 거. 그래서 보충제도 골라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5월 2일까지 계속 챌린지 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화해 드릴 거고, 혹시 내가 이번 기회에 운동을 제대로 배워서 멋진 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 레슨 잡아 드릴게요. 저 요즘에 바빠서 많은 분들 케어 못하고 되게 대기하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온포인트 레슨 받으러 온다고 그러면 제가 스케줄 잡아서 수업 진행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세요? 행복하려고 그러신 거 맞죠? 근데 저는 행복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단순해요. 오늘 안 아프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불행은요,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어, 아마 이 챌린지 일기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진짜 허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정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수업을 진행한 날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겨내고 지금 되게 건강한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재수 없으면 이제 120, 140까지 산다는 세상이 왔는데, 여러분들 남은 삶을 어디서 살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살 건지,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남은 삶을 보낼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한 행동과 오늘 먹은 음식이 좌우할 거예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서 나무에 나이테가 하나씩 쌓이듯 우리가 먹은 음식과 오늘 한 행동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게 80, 90, 100살의 건강으로 나타날 거고, 여러분이 뭐 어때? 그냥 막 먹고 막 살자. 오늘만 즐거우면 돼. 이러면은 남은 삶을 되게 비참하게 보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내 몸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갈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건강이나 몸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틀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0%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거고요. 100살에 멋지게 생일 파티도 할 거고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실버 모델도 할 거고요. 다 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아놀드 5대 수칙을 지키면서 사는 거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택적 고통? 선택적 고통이라는 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나 오늘 무조건 1, 2, 3 운동법 몇 세트 할 거야. 하기 싫고 힘들죠. 하지만 본인이 정한 거예요. 나 그럼 오늘부터 클린푸드 80% 먹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20% 먹을 거야. 그것도 여러분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선택적 고통인데 그거 아시죠? 선택적 고통이 많을수록 행복감은 커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나는 빵떡 과자 좋아하는데 주말에만 한 번씩 먹을 거야. 주말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안 먹는 거잖아요. 못 먹는 거랑 안 먹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못 먹는 건 되게 불쌍하죠. 돈이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 안 먹는 건 되게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 나 결심했다. 내 몸을 다시 한번
리셋해 볼 거야. 리셋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동안은 왜 존재하고, 나이에 비해서 엄청 젊게 사는 분들이 왜 존재할까요? 타고났다고요? 여러분이 유전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여러분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유전 아니에요. 선천적 아니에요. 후천이 훨씬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그러면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 보겠다. 이번 챌린지가 끝나면 가장 젊은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물. 두 번째, 잠. 세 번째, 음식. 네 번째, 운동. 다섯 번째, 보충제 챙겨 먹기.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중소 끝나면 한번 내 목표를 정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일부터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면 다시 1일차, 실패하면 다시 2일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셨죠? 질문 있으면 남겨보세요. 어, 궁금한 거. 어, 뭐 운동도 좋고, 식단도 좋고, 뭐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이런 거 다 괜찮아요. 뭐 의사 선생님들만큼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웬만큼 일반 트레이너들보다는 좀 제가 많이 알아요. 오케이. 음, 어, 말하셔도 되고요. 음, 없으세요? 네,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장현숙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음, 네. 긴장성 두통이 심한데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긴장성 두통. 뭐,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도 있고, 긴장성 두통인데, 두통이라는 거는 근육이 수축돼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수면 시간하고 물 마시는 거 보충제.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료하기 전에 대장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장금이란 드라마 보셨어요? 대장금이가 사람이 병이 나면 첫 번째 음식으로 치료하고요. 두 번째 잠으로 치료하고 세 번째 약으로 치료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대부분 두통이 심하신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근육통도 심하고 두통도 심하고 긴장성 두통이 아니라 모든 거.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내 몸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가 물이고 두 번째가 잠이고 세 번째가 음식이고 네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해주면 도움 되죠. 왜냐하면 근육이 뭉쳐있는 거를 풀어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근육이 뭉친다는 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뭉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긴장하면 어깨를 이렇게 쭉 올리면 두통이 생기죠. 긴장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혈관이 좁아질 때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안운동 모대 수칙이면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좋아질 거고 이 챌린지가 끝날 때는 긴장성 두통이 지금보다는 훨씬 덜 할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궁금한 거.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신장이 네. 안 좋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식단이나 보충제요.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과일 종류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제가 그 사랑의 장기이동 운동본부 홍보대사라 추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운동 강의하러 가다 보면, 그분들은 물을 못 마시고 과일을 못 먹죠? 왜냐하면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이에요, 칼륨. 어,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공통점이 이 혈액이 투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혈액에 찌꺼기가 많을수록 신장이 안 좋아지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신장질환 환자들은 당분이에요, 당분. 단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혈액이 뻘쭉해지거든요, 설탕물처럼. 그래서 탄수화물 조심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방과 오히려 단백질은 괜찮아요. 그 대신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물도 부족하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물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가 되니까
내 컨디션을 보면서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수면 진짜 많이 해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 내 몸이 청소되니까.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한 번 망가지면 여러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투석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기능이 안 좋다는 건 아직 고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단순 탄수화물, 특히 음료, 과당 음료 이런 거 조심하세요. 네. 그러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자, 사고로 왼쪽 골절로 오른쪽 핀 삽입 후 5년 살다가 핀을 제거했는데 문제는 양쪽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혼자 운동으로 이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허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원 포인트 티칭, 운동 가이드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한쪽이 그거를 폐용성 근육축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핀셋을 받고 그러면 더 조심해서 안 움직이게 되는데 오히려 그거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활 운동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무 밴드를 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그 근육이 이제 단단해지고 약간 섬유성 근육축이라고 뭉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사지 해주면서 운동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재활 전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다 됐나요? 네, 아,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케이. 자, 오늘 혹시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본인이 목표를 한번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죠. 나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했던 거를 글로 한번 적어서 올려보세요. 나 누구누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거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셔서 자녀분들 있죠? 자녀분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유산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애들 인생 조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부모로서 오래오래 존재해 주세요. 그게 진짜 큰 유산인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드려서 저희 아들한테 항상 약속한 게 제가 100살까지는 너 아빠로 세상에 있어 줄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모 되세요. 자기 관리 잘하세요. 세상에서 나보다 소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돈이요? 명예요? 아니요. 사람이 왜 죽는 걸 두려워한 줄 아세요?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존재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건강하게 멋지게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단추 띄었으니까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제가 우리 정상용 강사님이 이 프로젝트 할 때 되게 저한테 스케줄 빼달라고 진짜 많이 부탁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족속이니까 열심히 해서 꼭 이번 챌린지가 끝나면 모든 걸 다 얻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은 끝이고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셨죠?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놀드 선생님 얘기도 끝이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컨디션 먼저 5가지 건강 수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력 높이는 방법 중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이 앞에 3가지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새벽 시간에 가장 좋은 건강한 충분한 휴식이 뒷받침되어 있고, 운동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첫 시간은 오늘 처음부터 빡세게 운동할 줄 알고는 겁먹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오늘 강의를 해주셨네요.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예, 오늘 하루 여러분 월요일 멋지게 시작하시고 내일 새벽에 줌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사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